네, 오늘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길라잡이 이항요법 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실 부분은 심평원에서 제공해주는 청구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은 심평원에 들어온 질의들을 나열한 부분인데요.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치료, 즉 텐스에 대한 인정 횟수에 대한 문이고요. 하지의 염좌 상병으로 외래에서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치료를 10일간 실시하였으나 3일이 심사 조정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이에 대한 부분으로는 그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치료나 간섭화 그리고 이제 재활 저출력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염좌나 좌상 등의 상병에 대해서 1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10일을 실시하였어도 7일만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청구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이제 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동시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치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인정, 즉 단가가 비싼 것을 주된 치료로 인정하고요. 그 나머지는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따라서 무릎과 각각 관절강내 주사에 물리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주된 치료, 즉 가격이 단가가 비싼 관절강내 주사만 청구로 인정하고요. 나머지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활 저출력 레이저 치료와 경피 전기 자극 치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동일 목적의 치료이나 작용 기전이 다르고 단독 치료보다 복합 치료 시 치료 효과가 증가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때 병용 실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주된 물리치료만 요양급여하고 그 외 일종은 전액 환자가 본인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정리해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그 동시에 시행을 하면 안 되는 물리치료들이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 단가가 비싼 물리치료는 보험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물리치료는 환자에게 100대 100 전액 본인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기도 증기흡입 치료에 대한 인정 기준이고요. 이제 하기도 증기흡입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기관지염에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기도 증기흡입 치료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또는 급성 악화기 그리고 급성 세기관지염에 인정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병명이 천식병명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병명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지만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 즉 TPI와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TPI만 인정을 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표층열 치료나 단순 운동 치료는 TPI와 함께 연계되는 치료 행위이기 때문에 아예 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 즉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마취 목적인 경우에는 가산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가산을 붙일 수 없습니다. 즉 75세 환자이면은 가산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지만 이 부분이 치료 목적이냐 마취 목적이냐에 따라서 가산을 붙일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차단술 15회 초과시 수가 산정 방법,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통증 완화 목적으로 척추 후근 신경절 차단술을 주 2회에서 3회 간격으로 실시하였는데 일부 50%가 수가로 심사조정됐다는 내용이고요. 심사조정된 사유는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서 2, 3회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100%를 다 인정을 하고요. 15회를 초과했을 때는 50%를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0.5로 용량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절천자와 관절강내 주사를 동시 실시 청구하는 경우, 그럴 때는 동일 부위의 치료 목적으로 관절천자 후 관절강내 주사를 통해 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주입하였다면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고요. 관절천자를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절천자 항목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청구하며 동일 부위에 실시한 관절강내 주사는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TPI 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TPI에 대한 부분은 마취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쓰이는데, 이 부분들은 하나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의사랑에서 기초자료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기초자료를 만들 때는 기초자료에 들어가셔서 처방에서 수가 쪽에서 우선 개별적인 행위들을 다 등록을 하시고요. 그렇게 개별 행위들을 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묶는 방법입니다. 즉 기본 물리치료, 뭐 ICT 같은 경우에는 그 표층열 치료와 심층열 치료 동시를 하나 넣고 심층열 넣고 그리고 간섭화 전류 치료를 넣어서 기본 물리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ICT 대신에 텐스를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는 지금 심층열하고 동시에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MM010 표층열하고 심층열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실 게 TPI를 시행하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어떻게 코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뭐 여러가지 부분으로 응용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산정할 수 없는 코드들이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막공통 유발점 주사를 오더를 넣으시고요. 뭐 1일당이니까 한 번밖에 넣을 수 없고요. 2부위 이상이냐 뭐 1부위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근막통통 이외에 추가 물리치료는 심층열 치료나 뭐 경피전기 자극치료를 한다고 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구 방법을 이제 100대100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행하는데요. 이제 의사랑에서 100대100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이 청구 방법은 비청구로 만드시고 수납 방법을 100대100으로 만드시면은 100대100 전액 본인 부담이 돼서 환자에게 보험가만큼을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코드를 진료실에서 오더를 넣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막통통 유발점 주사는 보험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심층열하고 경피전기는 100대100으로 해서 적용을 받을 겁니다. 즉 만약에 100대100으로 코드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은 우측 마우스를 누르셔서 100대100 전액 본인 부담에서 100%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리치료, 기본 물리치료 구성이고요. ICT를 할 때 구성, 그리고 텐스를 할 때 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핀을 할 때는 표층열 치료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심층열 치료를 넣어야지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ESWT나 프롤로,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수가들도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항요법에 대한 청구 길라잡이 설명을 드렸고요. 의사랑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하는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기초자료 등록하는 방법은 서비스 담당 콜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가에 대한 어떤 심사에 대한 부분은 심사에 대한 전문 기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